50m까지는 맨 앞에 나오셨었는데 50m 지나서 햄스트링에서 뚝 소리가 났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And he's going to pester him until they get to that short part of the track again. A lot of our viewers and the younger viewers couldn't comprehend that a Mini could actually catch a Mustang around a circuit like Sydney Motorsport Park. But it's happening here as he dives to the inside. Mustang goes wide, plenty of power on as they sweep up into the next corner. And this is exactly the kind of David and Goliath battle that Aussie racing fans have grown up on over the years, and some would say he's missing from the modern era of racing. Look at it, lift the left rear wheel as he tries to get a run on the master of the track. We're on the Brabham circuit for this 50th anniversary Mustang and Mini race. He is going to menace. Look how good it is under brakes from miles back, straight up the inside. Oh, you feel sorry for Trent Grove. No, I don't. He's sitting there. Look, he's just, yeah, Oh, do he's that. going to give one back here. Oh, you've got to be careful. You It's don't a want to big wreck car. Don't want to wreck one of these cars. We'll wait for acceleration, see what it does. See you later. Bye-bye. To get home and get the win. It set the fastest lap of the race on lap 2. And on an overall lap time, it's about a second and a half faster on their fastest times. But And Peter Manton was probably the flag waver of them all. and I'll tell you what, Andrew Bergen's waved the flag very well here, but he's going to have to finish position 2 because Brent Trentgrove is going to get the win in the 50th anniversary Mothers Mustang and Mini anniversary race. Well done all. Really good stuff. 안녕하세요. 어려운 얘기를 들으려는 게 아니라 쉬운 얘기, 그리고 사실 저는 물리적인 법칙, 그리고 자동차의 공학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인생 살면서 이런 걸 잘 모르셔도 사실은 사는데 전혀 불편이 없고, 유용한 다른 지식들에 비해서 중요성으로 따지고 보면 이게 큰 범위를 차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nice to have, 알면 좋다, 알고 있으면 자동차를 좀 더 본질적인 가치로 선택하는데 결정을 잘할 수 있고 만족도를 오래 가져갈 수가 있다. 사실 이제 수학이나 물리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왜 그러시냐면은 자꾸 거기다 왜를 붙이시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왜라고 질문을 하시면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수학이나 물리는 사실 왜라는 질문이 상당히 어울리질 않습니다. 이 왜라는 질문은 사이콜로지 아니면 필라소피 뭐 이런 과목에서는 왜라는 게 필수인데, 수학은 이해 과목이다? 물리는 이해 과목이다? 예,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이제 수학, 물리 공부할 때 어렵게 만드는 잘못된 선입견이죠. 물론 가장 이상적인 건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최대한 많은 공식들을 암기를 하고, 또 그를 기반으로 해서 예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서 학습 능력을 증진시키는 요 루틴이 가장 좋은데, 그런데 모든 걸 다 이해를 하고 시작할 수가 없어요. 어떤 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대표적인 이해 과목인 물리, 이것도 사실은 암기를 기반으로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 일반 물리 후반부에 전자기학 배우면서 요때 이제 단골로 나오는 문제 있죠. 맥스웰 방정식 4가지를 쓰시오. 이때 이거 그냥 암기해서 뭐 나왔구나 역시 해서 답을 쓰는데, 그때는 이게 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 당시에는 이걸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전공을 하면서 이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라고 이해를 그때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F는 ma, 그 뉴턴의 제2운동 법칙, 가속도 법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외운 게 아니라 그냥 그렇구나 왜라는 말을 거기다 붙이지 않고 그냥 암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리를 처음 접하는데 라그랑지안부터 가르치면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일단 기본이 되는 물리 법칙들과 그 공식들을 일단 외우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익힌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해를 넓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학도 그렇고 물리도 그렇고 암기를 먼저 해야 나중에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지식이 확립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뭐 이해 영역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 숙고해가지고 응용을 하는 영역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고전 역학의 자연 법칙 중에서도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영역입니다. 자꾸 이제 수학적인 사고나 물리적인 사고에 있어서 왜 이렇게 합리적으로 본인들은 질문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이 한 번도 왜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 당연한 걸 가지고 왜 하니까 설명을 하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막힐 때가 있죠. 이건 왜가 아니라 그냥 그런 건데, 그냥 그런 건데. 첫 번째 영상에서 중량이 많이 나가는 역도 선수가 근육량 많고 힘이 세니까 폭발적인 스포츠를 하잖아요. 근데 이 중량이 많이 나가는, 다시 말해서 질량이 많이 나가게 되면
관성을 크게 거스를수록 거기에 무슨 부하도 커집니다. 부상 확률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가속도라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 다음이 질량이거든요. 아이작 뉴턴이 300 정도 넘은 그 옛날에 물리법칙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 이게 전부 다 속력, 가속도, 이 값을 제외한 나머지는 M, 질량이 가장 그 다음에 크게 좌우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게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기술력으로 극복을 하기에 한계가 너무나 명확한 거기 때문에 지난 130년 동안 이걸 줄여내기 위해서 자동차 회사들이 그렇게 애를 많이 써온 거죠. 뭐 같은 출력에 비슷한 사이즈라 그러면 무게가 조금 차이가 난다. 뭐 전체 무게에서 한 3, 4% 정도 차이가 난다. 요 정도 수준이면 기술로 극복을 가능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라는 것이 다양한 그런 기술이 투입이 되고, 그리고 또 뭐 타이어의 접지력이라든지 뭐 서스펜션의 세팅이라든지 그 외에 뭐 차대 강성이라든지 또 드라이버의 스킬이라 이런 것들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꼭 중량이 무조건 가벼우면 무조건 다 좋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예를 들어서 뭐 10% 이상으로 질량 차이를 내버린다. 예를 들어서 모델 X 얘기가 나왔으니까 2.45톤인데 여기에서 300kg만 해도 거의 한 13% 정도 되죠? 350이면은 거의 한 15% 가까운 무게 차이가 나는 건데, 이 정도는 극복 못 합니다. 이 정도는 수식으로 계산해 보면은 이걸 극복할 수 없는 결과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무리 뭐 벤츠 BMW가 그동안 모터스포츠에서 그 다져진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 지구상에서 마찰 저항과 그 공기 저항이 발생하는 이 환경에서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좀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시면 편한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거기에 대한 물리나 수학적인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는 저희 얘기가 아니고 오토기어의 얘기가 아닌데 자꾸 이제 저희 쪽을 겨냥을 해서 왜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다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이거는 300년 전에 아이작 뉴턴 할아버님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그걸 기반으로 그 고전 역학이 지금까지 모든 설계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오는 기술은 많이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경쟁업체 간의 기술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렇다고 물성이라든지 또 설계 이런 것들이 막 현격하게 차이를 내지 않기 때문에 대등한 어떤 출발점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의 차이에서 소비자들에게 좋은 가치를 주기 위한 기술 싸움이 그래서 치열하게 벌어지는 거죠. 그 몇 포인트를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또 그런 가치를 주기 위해서죠. 또 지금이 한 80년대, 90년대처럼 설계자의 역량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시기면은 또 그 격차를 기술에 따라서 그 폭을 크게 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설계 평준화 그리고 또 데이터가 너무나 넘쳐나요. 또 관련한 협력업체에서 이미 다양한 형태의 기술들을 또 제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 그 몇 포인트를 줄여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량이라는 가장 큰 변수, 그러니까 속력이라든지 가속도를 뺀 가장 큰 변수가 10% 이상 차이가 난다. 이러면 극복을 할 수가 없다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건데, 왜라고 하시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V2가 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가 이걸 했으니까 대단하다라고 인식을 하니까 현대는 욕을 해야 되고 인정하면 안 되는데 인지 부조화가 오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한 얘기가 아니라 물리에서, 그리고 또 자연 법칙상, 그리고 또 고전 역학을 기반으로 300년도 넘게 이어져 왔던 설계 패턴이고 그 중심인데, 이걸 오토기어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인지 부조화가 오는 거예요. 그게 저희랑 싸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자연 법칙과 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엄청난 법칙을 발견하셔가지고 고전 역학을 통해서 엔지니어링의 기틀을 세우신 아이작 뉴턴 그 할아버님과 싸우시는 겁니다.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셔가지고 이분이 유지를 남기셨는데 그 유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요즘은 너무 많으신 거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힘 빼지 마세요. 저희가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십니다. 관련해가지고 뭐 좀 토론을 좀 그럼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8, 9, 72 이게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토론할 필요가 없죠.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98이 70이냐, 89가 70이냐. 72가 아니냐, 70이냐. 이거 가지고 한번 저쪽은 아니라고 하고 우리는 맞다고 하니까 증명해봐라. 한번 토론해봐라. 누가 그런 토론을 하려고 할까요? 네. 그거는 토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벤츠나 BMW는 전기차 시대에서 경량화를 추구를 해야 됩니다. 이뤄야 돼요. 그거 이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EQXX가 1750kg의 경량화를 이루고, 그리고 배터리 어떻게 만들어서는지 공개 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경량 휠에다가 알루미늄 관련된 브레이크 계통에다가 공기저항계수 드래그 코에피시언트는 0.18에다가 거기에다가 또 형태는 그 단면적도 아주 최소화시키고, 또 150kW의 전기 모터, 이거 204마력입니다. 아주 소형 모터, 에너지 효율이 좋은. 그 다음에 알프스 산맥을 또 갔어요. 영리하죠. 알프스 산맥은 고주차가 있으니까 회생 제동하기가 좋은 코스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1000km를 넘겼고 140km가 남았다. 100kWh 배터리 정도로 이렇게 주행을 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무게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왜 그 무게를 이렇게 줄여내려고 했고, 공기저항에 부담이 없으면 왜 드래그 코에피션트는 그런 식으로, 단면은 왜 그런 식으로, 그리고 뒤에 리어 스포일러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그런 방식까지 채용을 하면서, 이런 건 양산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터리도 만약에 밀도를 1kg당 400W까지 높였는데 좋은 가격에 양산이 된다 그러면 테슬라 4680 배터리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만한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련해가지고 최대한 공정 생각하지 않고 벤츠가 우리도 이런 거는 어떻게든 뭐 만들어서 보여줄 수는 있어 하고 적용하고, 요거를 대량 생산하기가 어려운 형태의 기술을 적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밖에 없어요. 이게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술이었으면 벌써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고 벤츠의 주가는 벌써 지금 뭐 날아다닐 겁니다. 왜냐하면 배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느냐, 이게 되게 관건인데 1kg당 400W면은요 거의 전고체 목표로 하는 거에 근접하는 그 정도. 그럼 전고체 만들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여주기식이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소재, 뭐 휠이라든지 뭐 물성, 그 다음에 드래그 코에피션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실내 구성의 그런 어떤 좁은 공간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장 그 150kW면은 코나 EV잖아요. 코나 EV 정도. 코나 EV에다가 64kWh인데 100kWh 배터리를 당장 집어넣어도 거의 700 나오지 않을까요? 그 조건에서.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막 깎고 최대한 노력하고 해서 낸 결과가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루시드 같은 경우는 어때요? 1000마력이 넘는 걸 그냥 팍 얹어놓고 이런 거 가지고 막 600km 이상 가거든요. 637km 막 주행하고. 그런데 이제 같은 형태의 SUV인데 출력은 544마력으로 EQS SUV가 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무게는 300에서 350kg이 더 많이 나가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1020마력이면은 요게 HP가 그래요. 호스파워 0마력이 그렇고 페어데스트약해 미터마력으로는 1033마력 정도 됩니다. 1033마력이면 제로 100이 거의 SUV인데 2.6초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로 200서부터 최고속까지 완벽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가속도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낸다. 이 물리법칙 고정역학의 세 가지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또 가속도거든요. 이 가속도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는데, 그런 엄청난 성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경량화가 300kg 이상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관성을 더 크게 저항을 하고 코너를 걸거나 뭐 그 외 제동을 하거나 또 가속을 할 때 그 압력을 더 많이 견디는 차체인데도 불구하고 경량화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러한 가속도의 힘을 받는 출력인데 무게는 오히려 300kg, 350kg이 더 무겁다. 이게 바로 기술력 차이예요.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극복해라. 경량화 이루고 출력 높여가지고 비슷한 데이터 지수를 만들어서 경쟁을 해라 라고 하는 주문이에요. 얼마나 간단하고 명확합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복잡해지는 건 어떻게 복잡해지냐면은 아니라고 할 때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니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면 이제 물리법칙서부터 우리가 엔지니어링에서 가장 기본으로 여겼던 무게 이런 것까지 다 부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말하는 사람도 물론 이제 공학을 잘 모르거나 물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게 참이라고 믿고 잘못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알고 얘기한다 그러면 본인도
시간 지나면은 그거 참 곤란해지지 않을까요? 이거 우리랑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랑 싸운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아니라고 하고 보자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게 고전 역학 그리고 설계 기본적인 그런 베이스 자연 물리 법칙과 싸우려고 하는 것, 자연과 싸우려고 하는 게 가장 바보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뭐 브랜드에서 그렇게 못하는 거를 왜 굳이 그런 자연 법칙과 싸우시면서 아니라고 해야 되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가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뭐 그거 자유죠. 네. 하지만 뭐 중요한 건 아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하시는데 뭐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계속 당연하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듣는 분들이 조금 혼란이 오실 수 있는데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들이 다 명확해지고 지식은 확장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그렇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이해되실 때가 올 겁니다. 뭐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람마다의 그 시간대가 있어요. 그 시간대가 각자 도래할 겁니다. 저희는 뭐 일단 관련된 내용들, 사실에 입각한 내용들만 전해드리고 뭐 계속 끊임없이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면서 각각 그 시간대에 맞게 이해하시기를 좀 기다려드리면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